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이효석의 1942년작 풀잎 들려드립니다. 유명한 소설가와 과거 좋지 않은 사연을 가진 음악가가 세상의 소문과 비판을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나가는 내용입니다. 풀잎. 이효석. 다음날 호텔에서 만찬을 같이 한 것을 시초로 이곳저곳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늘어갔다. 하루 저녁, 실은 처음 선사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 기록한 남편 도스토예프스키의 회상이었다. 준보는 아직 읽지 못한 그 책의 뜻을 여러 가지로 짐작하다가 그들 부부의 사이에 이해가 컸고 남편에게 대한 부인의 사랑이 깊었다는 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선물의 의미를 대강 알아채었다. 한편 실의 문학적 교양에 준보는 차차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소설 되게 다 읽었어요. 제 마음의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생활 감정도 꼭 제 비위에 맞고요. 유리애니, 관야니, 미란, 세란, 단주, 일마, 나아자, 온파해라. 인물들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선이 떠올라요. 그런 변변치 못한 이름들을 기억하지 말고 좀 더 고전 속의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두는 편이 뜻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게 뭐예요? 베아트리체니, 헬렌이니, 햄릿이니, 그레첸이니 왜 하필 그런 인물들만이 중요한가요? 제게는 어쩐지 일만이, 미란이니, 온판이 하는 이름들이 더 가깝고 친밀하게 들려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고전 문학에 횡하단 말이오. 음악가가 아니고 문학가인 것처럼. 그럼 하나 물을까요? 엘리사는 어때요? 비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멘탈 테스트인가요? 엘리사, 난 매운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도 지디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싫은 것이 엘리사일까 봐요. 그럼 쇼샤는? 마담 쇼샤. 토마스만 말이죠. 마담 쇼샤는 아마도 엘리사와는 대차적인 인물일 것이에요. 좀 허랑한 데가 있기는 하나 엘리사보다야 훨씬 인간적이죠. 문학 시험은 이만하세요. 그러다 제 짧은 미천이 봉이 빠지겠어요. 나를 점점 놀래게만 하자는 셈이지. 고전에서 현대문학까지 그렇게 통달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문학을 안다는 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문학을 알고 모르는 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가 있는데 너무 진하게 평가하셨다 괜히 점점 실망이나 마세요. 그저 애써 공부할 작정이에요. 제겐 욕심이 많답니다. 뭐든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과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싶어요. 실의 결심을 장하다 생각하며 그의 철저한 마음의 준비에 준보는 짜장 놀라는 수밖에는 없었다. 아내를 잃었을 뿐이 아니라 가지가지의 불행을 겪은 묵은 집을 떠나려고 벼른지 오래이던 준보는 마침 이때를 전후해서 교회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 집에서는 마음도 갈아지고 생활도 새로워지리라는 기대가 모르는 결에 그를 재촉했던 것이다. 대충 정돈이 되고 마음을 잡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실은
카네이션의 꽃 문구를 들고 찾아왔다. 층계로 된 포치를 올라와서 도어를 열고 마룻방에 들어왔을 때 코트를 벗어서 의자에 걸치더니 꼭 아파트 방 같아요. 이렇게 넓고 높은 게. 벽에 걸린 액 속의 대상을 쳐다보고 책장의 책들을 훑어보면서 속히 의자에 걸터 앉을 염은 안 하고 책상 위 화병을 찾아서는 서슴지 않고 새풀과 단풍가지를 뽑아내더니 대신 파라핀지에 싸가지고 온 카네이션을 꽂았다. 꽃가게에 새로 나왔게 사가지고 왔어요. 전 이 흰 것과 붉은 것과 분홍색에 각각 그 뜻을 안답니다. 흰 것은 난 애정에 살고 있어요고, 붉은 것은 난 당신의 사랑을 믿어요. 분홍은 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요. 준보가 부엌에 나가 포트에 커피를 달여 들고 들어오려니 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 없이 쇼팽의 야곡인지를 울리고 있는 중이었다. 오랫동안 적막하던 검은 기계체가 오래간만에 우렁찬 음향으로 방안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음악 속에서 비로소 책들도 그림도 꽃도 생기를 띄우고 기쁨에 젖어 있는 듯 싶었다. 그러나 실은 음악에서도 곧 물러나서 의자에 가라앉으면서 황송해요. 손수 이렇게 끓여가지고 오실 법 있나요? 내일부터라도 와서 거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편은 하나 독신자의 특권을 좀 더 향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애기들은 다 어쩌고 있어요? 주미와 수미와. 언제인가 부인 잡지에 실린 가족 사진으로 기억했었어요. 얼마나 쓸쓸들하겠어요. 저쪽 방에서 잘들 놀고 잘들 공부하고 하죠. 쓸쓸한 속에서 그 애들도 배우는 게 많을 거예요. 자라서 독립할 때 누구보다도 굳센 사람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도 크시겠지만 얼른 따뜻한 어머니의 애정 속에서 어항 속의 금붕어같이 흐뭇하게 젖어 살아야죠. 남의 일 같지만 않게 가엾어서 못 견디겠어요. 유리잔에 그득 담은 커피를 마시면서 실의 커다란 눈동자는 다시 희망에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번에 올 적엔 버터를 갖다 드릴게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팔고 가는 걸 연함은 폰두 사둔 게 있어요. 두 폰두들이 커다란 통에 아직도 대여섯 개 언니의 집 냉장고 속에 있다나요? 갖다 드릴게 문덕문덕 많이 발로 잡수셔요. 얼른 저만큼 살이 붙게요. 난 원래 살이 붙지 말라는 마련인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살찌게 해드릴게. 치밀한 일과표를 짜고 합리적인 생활 설계를 세우거든요. 음식과 운동과 오락과 공부와 과학적인 방법 아래에서 성공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불과 1년이 못 가 이렇게 되게 해드릴게요. 두 손으로 커다란 테두리를 짜면서 과장된 형용을 하는 것이 준보에게는 더없이 신시하게 들려서 마음을 울렸다. 진심으로 건강을 걱정해 줌 같이 알뜰한 사랑의 표현이 없다. 실의 정성을 준보는 말끝마다 잡으면서 거기에 정비례해서 깊어가는 스스로의 애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준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아 교칙본을 펴놓고 간단한 곡조를 울릴 때 실이 뒤로 돌아와서 등 너머로 고음부를 짚으니 곡조는 듀엣을 이루어서 곱절의 우렁찬 화음으로 울렸다. 간단한 곡조의 듀엣은 아름다운 것이다. 간단함으로 서툴므로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준보의 목덜미에 실은 따뜻한 숨을 부으면서 준보가 밟는 페달에 맞추어 행복감을 호흡하였다. 절 왜 좋아하세요? 어디가 좋아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의뢰이 어리석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법인가 보다. 음악을 하니까? 문학을 공부함으로? 왜 좋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거저 좋은 것이지 사랑에 이유와 조건이 무에 있겠소. 실례 말이지만 누가 그리 알량한 음악가고 끔찍한 문학가라고 여기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단지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문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절 좋아하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데는 그럼 조건이 있었소? 글줄이나 쓴다고, 학교에서 어학마디나 가르친다고? 제게도 마찬가지로 소설가가 아니래도 좋았고 교수가 아니래도 상관없고, 아니 들에서 바가는 지혜비였던들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그야 서로 교수고 소설가고 음악가고 문학소녀의 한 것이 보다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단들 왜 사랑이 없었겠어요. 조건도 이유도 없고 거저 맹목적인 것, 그런 것만이 참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낡은 투지만요. 조건은 사랑이 있은 후에 천천히 오는 문제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난 가난하다는 것. 지금도 가난하지만 앞으로도 커다란 유산이 굴러들 가망이 지금 같아선 엷다는 것. 따라서 세속적인 뜻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 제가 사치와 호사를 원한다면 벌써 제 한 몸 처치했지. 왜 이때 이날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제 나이가 벌써 4분지 1세기를 잡아먹었는데요. 이래 뵈어도 제게도 이상도 있고 안목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답니다. 조건 하시니 선생께 요구하는 조건이 꼭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언제까지든지 절 사랑해 줍소서 하는 것. 결코 한눈을 파시지 말고 평생 저만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그야 물론이지. 그까짓 게 다 조건인가. 한눈을 팔다니 누가 그렇게 장난꾼이랍디까. 말 마세요. 거리의 소문으로 죄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연복가시라고요. 그러나 전 그걸 그리 슬퍼하진 않아요. 이왕이면 여자에게도 인기가 있는 것이 좋죠. 촌촌거리고 평생에 연애 한 번도 못 차려지는 그런 사내라는 건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요. 실례지만 한 가지 물을 게 노여워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악보의 페이지를 번기니 다음 곡조는 알레그로다. 그 빠른 멜로디를 내기에 분주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반은 음악 속에 뺏기어 들어갔다. 로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명한 병호생의 로테 말이에요. 말끔히 청산되셨나요? 이미 거리에 소문까지 흘리게 된 사건이라면 준보도 반드시 뜨끔해야 할 것은 없었다. 사실 그 일건을 생각할 때나 말할 때 준보는 벌써 충분히 침착한 태도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로테라면 내가 베르테르인 셈이게요.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리다. 차라리 내가 베르테르의 불행을 가질 수 있었다면 더 행복스러웠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도 어려운 경우였어요. 그렇다고 골디우스의 마디를 끊을 알렉산더의 장검도 가지지 못했었고, 그러는 동안에 차차 그의 성격의 결함을 발견하게 된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죠. 사람이 너무 거세고 사교라면 조석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허둥거린단 말이에요. 슬퍼서 울었다던 날 금시 벌겋게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내들과 마주 앉아 노닥거리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버릇. 그 한 가지 경우로 난 그를 철저히 멸시할 수 있었어요. 조선의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서도
마치 구라파의 복판에나 살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그걸 교양이요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 그릇된 태도, 그것이 내 맘을 차차 식혀주었어요. 대단히 행복스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짜장 베르테르의 서름을 가졌더라면 어떡할 뻔했게요. 제발 전 그렇지 않았으면요. 병호생이 아니니까 염려는 없어도요. 그러나 성격도 사랑으로 정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착오일 때가 많아요. 선천적인 근성이라는 건 아무 것에도 굴하는 법 없이 언제나 한 번은 정직한 자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러길 잘했죠. 안 그랬더면 제 존재가 말살을 당했게요. 질투의 감정을 아직은 차곡차곡 포개서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는지 어쨌는지 비교적 단박한 실의 태도였다. 또 하나 묻겠어요. 동경에 있는 여류 화가 그에게선 요새도 편지가 오나요? 이것도 거리에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 흡사 하나씩 하나씩 대답을 밝혀가는 학동의 방법과도 다르다. 준보에게는 교사로서의 엄정한 태도를 요구하는 셈이었다. 간 아내의 후배인 그 화가는 준보가 불행을 당하자 우연히 편지를 띄우기 시작한 것이 드디어 대단한 정성과 애정을 먹과 종이에 부탁해서 보내오게 된 것이었다. 같은 여학교의 선배인 아내에게 대한 흠모와 존경이 그대로 준보에게로 고삐를 돌린 셈이었다. 준보는 편지와 사진만을 받았을 뿐 아직 접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인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일종 야릇하고 안타까운 심사였다. 편지에 나타난 인품과 교양과 열정으로만은 전 인격의 인상을 옳게 잡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전 인격의 인상을 옳게 잡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한 줄기 어렴풋한 꿈과 희망을 주고받으면서 이상스런 사귐이 근 반년 동안 계속해왔건만 직접 감각의 문을 통하지 못한 그 가상적인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바다와 강산의 먼 거리를 두고는 종시 활활 타오르지 못한 채 조금의 발전도 없이 침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여름 동안 공을 들여 제작한 작품을 가을에 재전에 출품했다가 낙선을 됐으나 그다지 낙담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을 일기로 하고 웬일인지 편지가 금시 딸꾹질을 시작한 것처럼 끊어지기 시작했다. 준보가 실과의 교섭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을 전후해서였다. 우리들의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요새는 도무지 소식이 없어요. 하긴 하나씩 하나씩 재물에 해결되어 가는 것이 편한 노릇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에요? 사진과 편지 언제 한번 뵈어주세요. 거우시겠지. 저보담 젊고 지저분한 과거도 없을 테고. 언젠가의 편지엔 고향과 가정과 현재의 형편 이야기를 하곤 반생 동안 적어온 일기가 참회의 연속이라고 있었으니 원 무슨 뜻이었든지. 남의 지내온 날을 자기가 아니고야 누가 똑바로 알겠소. 사람의 가슴속같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이 없는데. 제가 만약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이와 맺게 됐겠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모든 게 거저 인연만 같아요. 결말이 어떻게 됐을지를 누가 알겠소. 사람은 앞일을 아무것도 헤아릴 수는 없는데 사랑의 먼 거리같이 금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동안에 금시 눈앞에 무엇이 일어나 있는지 알 길이 있어야죠.
가을에 이곳까지 스케치 여행을 나오겠다고 벼르던 그에게 행여나 불길한 변이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해요. 그림과 음악과 어느 편을 더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건 알아도 그림도 좋아하시죠? 그렇죠? 뭐요, 그건. 개정이란 말요. 시리도 개정을 부릴 줄 아나? 시리, 실리, 바보. 바보도 그런 쓸데없는 감정에 노예가 되나? 실은 문득 피아노를 멈추더니 그 자세대로 준보의 등에 왈칵 전신을 의지해버리고 말았다. 준보는 앞으로 쓰러지려는 몸을 바로 세우고 어깨 너머로 넘어온 실의 두 손을 잡았다. 다 잊어버려 주세요. 저 이외의 것은 죄다 이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저의 꼭 하나 바라는 조건이 그것이에요. 자, 약속하세요. 앞으론 평생 한눈을 파지 않겠다고, 저만을 생각하겠다고. 사랑은 왜 두 사람만의 뜻과 주장으로서 족한 것이 못 될까? 두 사람 사이에 세상이라는 쓸데없고 귀찮은 협잡물이 끼어들어옴을 알았을 때 준보는 움찔해지며 불쾌한 느낌이 전신을 스쳐올랐다. 실과 약속을 한 지 불과 며칠을 넘지 않아 준보는 친구 윤벽도의 방문을 받은 순간 즉각적으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있었다.